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한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쪽에서 급락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유로화가 4년의 최저치를 다시금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 제공은 독일 쪽에서 했는데 독일이 공매도를 또한 금지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로화를 더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각 수급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20포인트도 깨진 상황인데 싶습니다. 1620은커녕 1610선도 지금 어렵습니다. 20포인트 정도의 평균적인 낙폭이 거래소 내에서 있어 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개인과 비슷하게 사는 분위기 속에서 더 보폭을 크게 매도 쪽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000억 가까이 팔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880억 정도 팔고 있고 개인은 800억 조금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외국인은 코스닥에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참을 틈타서 코스닥에서 발을 빼고 있네요. 현재 코스닥도 역시 500선이 이탈이 됐고 코스피는 1612포인트까지 끌려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선물을 한 1000개억 정도 사주고 있네요. 비차익만 매수일을 기록할 뿐 프로그램에서 오늘도 다시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의료 정밀 정도는 괜찮은 섹터로 꼽혀주고 있는데요. 전 섹터가 다 오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좀 괜찮았었던 경기 방어주 쪽이 그나마 덜 빠진 자 정도인데 모두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KC텍은 그래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통도 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일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우차 판매도 한 3% 정도 급등을 한 것 같네요. 자, 신세계 정도만 오늘 강박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만이 올랐었던 롯데쇼핑도 오늘 또 곧바로 한 반 정도 어제 오름폭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도 한번 볼까요? 자, 문제 건설업종 GS건설은 오늘 같은 날 오히려 1% 반등을 하고 있고 대림산업은 또 빠지면서 나름대로 혼조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많은 낙폭은 아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오히려 시장 따라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빠질 아래쪽의 룸도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건설 섹터도 조금은 경기 방어주 쪽에 덜 빠지는 섹터 쪽으로 볼 수 있을 법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도 어제 좀 괜찮았었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통신, 의료정밀, 유통, 전기가스 모두 시장 대비 조금은 덜 빠지고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유럽발 위기에 역시 은행주가 되겠죠. 기업은행 3%, 부산은행은 4% 급락하고 외환은행도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대장주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77만 5천 원까지 내려가네요. 2% 급락하고 있고 장 초반부터 분위기 안 좋았는데 낙폭 커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2.6% 급락. 어느덧 LG이노텍의 주가가 16만 5,500원까지 내려오네요. 삼성 SDI도 오늘 2%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어제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적지 않네요. 3.8% 하락하면서 주당 5,500원, 6,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3% 빠지고 있고요. 삼성 테크윈도 거의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자 붙은 삼성 관련 수혜주들 또 투자 확대 수혜주들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대장주들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역시 IT 대장주 빠지는 것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한솔 LCD도 오늘 4% 제법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정도만 끝으로 확인을 해보죠. 하이닉스가 23,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운수 장비 쪽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만도가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정확하게 1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도가 8만 3천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었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9만 7천 원이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거의 한 주당 3천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왔다 갔다 했었다가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듯 보입니다. 자, 운수장비 쪽에서 오늘 처음 리스팅된 만도의 주가를 보았고요. 중공업은 3% 내리고 있고 오늘 모비스가 특징주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말이죠. 5% 이상,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비스의 낙폭이 제법 컸었는데 말이죠. 현대차는 그에 비해서 1% 정도로 낙폭이 모비스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만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오늘 많이 빠지는 와중에 중공업이 더 많이 빠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기아차가 보이지 않네요. 일단 보이는 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여타 다른 삼성중공업 쪽도 그리고 조선주도 딱히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 창고 쪽으로 한번 가보죠. 글로비스, 대한항공, 어느덧 항공주의 찰실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2.8% 급락하면서 7만 3천 원도 깨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STX 펜오션도 2% 하락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12포인트,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네요. 개인들이 900억 이상 또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보죠. 찌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오늘도 살 때는 아닌가 봐요. 네,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주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죠. 이 조정이 가장 해피한 경우가 직전 저점이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삼중바닥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피한 경우가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있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단 지지선이라고 여겼던 직전 저점대인 1630포인트마저 붕괴됨으로써 이건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 상당히 불안하시고 아주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다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럽발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7,500억 유로인가요? 예, 그 정도 지원한다는 소식과 함께 반등을 했습니다만 역시 말 그대로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히려 지난 5월 6일 날 급락을 했던 것이 장중에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9600포인트까지 98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것이 오히려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일 경우에는 역시 반발 매수가 유입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11,000포인트 때부터 놓여지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마찬가지죠. 모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도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경우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에 저점마저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장에서. 그런데 이미 장은 어제장에서 오늘장 불협화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흐름으로 패턴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하락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사항인데요. 그 다음 지선 나이는 1600포인트 이하입니다. 1600포인트. 그러면 오늘이 1612예요. 자, 그러면 1600포인트가 붕괴되면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지금부터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각도가 지난 2월 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2월 말일에 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라면 이거는 사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이 상태라 이거죠. 2월 초에 찍었던 저점.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2월 8일 날 1548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3개월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죠.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과연 1600포인트에서 이 하락이 멈출지 아니면 1600포인트를 붕괴시키면서 다시 한번 지난 2월 초의 저점 1550포인트 라인까지 내려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것이 바닥을 찍고 도는 모습이 보일 때 많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직전 저점마저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쌍바닥을 찍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 제가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선수라면은 급락시, 연속 하락시에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유로 강태공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네. 위수광가에서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싯대를 들이고 낚시질을 한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투자자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하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진정한 고수는 역시 쉴 줄 아는 거구나.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듯이 아니다 싶으면 쉴 줄 아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33포인트가 하락합니다. 1609포인트입니다. 이거 1600 붕괴 가능성은 이제 더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어디 있느냐. 일부 종목별로 본다면 연중 최저치에 근접하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분할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둔다면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나는 올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접근하신 분이 많은데 그거는 위안에 불과합니다. 자유에 불과합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안을 매수한다. 이건 의미가 없죠. 제가 그 물타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박태환이와 조우련 선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센 물살을 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 정도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데 그들도 대세는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장은 단순히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은 좀 불가한 형국이 아닌가.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오늘도 저는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 아직도 상승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실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에 있는 입각해서 정확한 전략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막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갖고 있는 분, 주식 편입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은 그럼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역시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손절하기도 겁나. 그러면요, 그 A라는 종목이 내일이고 다음 주고 반등을 보인다면 그 반등의 주도주로 된다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의 장, 다음 주의 장, 다음 장의 주도주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장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최현 교수도 장이 급락하니까 많은 종목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장의 주도주가 자동차에서는 기아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IT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장을 이끄는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네. 이들 종목이 어제 장으로서 이탈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시간이 되시면 그 차트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를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삼성전기. 네. 예,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참 종합지수의 상승력을 이끄는 사실 5월 초에는 종합지수가 다소 불안했습니다. 뉴욕발 6.15에서 네. 유럽발 6.15에서 네. 그런데도 살짝 하루 이틀 조정받고 그냥 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완전 주도주죠. 그런데 이미 어제장에서 장대 음봉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외이 아니더라도 종목을 판단을 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폭을 단 하루 만에 붕괴시켰습니다. 어제 빠지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동안 이 삼성전기를 그렇던 세력들이 매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거 개인 투자가들 많이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또 음봉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제 이탈의 조짐을 보였고 오늘 이탈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LG 이노텍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장의 주도주였던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LG 이노텍은 삼성전기보다 조금 더 일찍 나타났죠. 매도 신호가. 네. 어제 확인이 됐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좀 조정을 바꾸고 갈란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상승 탄력도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자 기아차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차도 한번 보시죠. 기아차도 이거는 일주일의 상승폭을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네. 최근 상승장에서 가장 큰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세력이 매도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의 상승폭을 다 내놨네요. 예, 그렇죠. 그럼 쭉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뭐죠 이게? 거래량. 거래량이.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도 장대 음봉의 모습을 맞았다는 것은 일부 장을 이끌었던 세력이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세 가지 종목 이 장의 주도주였던 기아차, 삼성전기, LG이노텍이 꺾였다는 얘기는 그러면 2등주자, 3등주자가 올라가느냐 그것이 아니죠. 상승장의 마무리장은 1등주가 꺾이면 2등주, 3등주는 먼저 다 꺾여버립니다. 자, 포스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포스코 갖고 계신 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도 받았고요. 진짜 잔인할 정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포스코입니다. 이거는 정말 63만 원대부터 연초 지금 43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빠져버렸어요. 포스코 부도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세계적인 철강 회사죠. 신일본제철보다 이제 더 단일 생산량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도 빠집니다. 왜 그러냐? 예. 이거는 시장에서 메리트를, 세력이, 기관과 외국인이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종목, 와, 이 종목 그러면 그동안 자전거를 이끌었던 삼성전기라든지 LG에너지라든지 기아차가 조정받 이 종목이 가져야 되는 못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반짝했다 다시 오늘 조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은 힘이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단순히 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식의 매매 전략, 투자 전략, 극단적인 우리가 흔히 결혼으로 바위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깨집니까? 예, 결혼이 깨지는 건 당연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100% 집니다. 물론 저도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은 좀 쉬시는 전략으로 장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손절까지도 지금 가능해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다. 주가를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다. 주도주가 벌써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양 세력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팔았는지 이런 종목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필요하다면 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매도 그렇습니다. 상위 종목들 리스트 좀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매수의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그러면 전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전일 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삼성생명, 우리금융을 매도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기아차, LG화학,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군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일부 화학 관련주들도 매도했고요. 국내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야 때린 놈 또 때리고 있죠. 야, 이 종목은 더 이상 팔아갈 게 어딨냐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자, 모두 언급해드린 포스코도 어제 매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삼성생명, 우리금융을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나 화학이나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관이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런 1등주를 매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발주자들을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오이즈 게임즈, 에이스디텍, TLI, 셀트리온, 유비쿼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FA, 서울반도체, DMS, 성광밴드, 성우하이텍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들 종목군들을 보면은 일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대명사죠.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도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전일장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비탄력주, 가지 못한 종목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는 점이죠.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물량을 더 빨리 내놓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일에 의해서 오늘도 매도함으로써 금주 들어서 매도 우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비중 축소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요. 앞서서 길게 차트도 보여주셨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도 상위까지 한번 봤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좋을런지 끝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래도 직전 저점은 붕괴시키지 않는 그런 쌍바닥이나 삼중바닥형의 모습을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네. 사실은. 그런데 직전 저점이 붕괴됨으로써 이제는 추가 하락, 다시 한번 가바닥, 하나의 저점을 찍은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물론 현금 비중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이라면 다행이지만 주식을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단순히 손해봤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못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위치 이동을 한번 하십시오.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손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가 위치를 좀 바꿔놨다.
어차피 갖고 있을 바에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래서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버리시고요. 특히 이 장에서 물타기나 추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을 노린 단기 매매를 노린다 하더라도 금주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오늘과 내일장은 좀 쉬시고 다음 주에 단기 매매 타이밍도 잡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쭉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그때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시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1610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1610선도 깨졌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포인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예, 1605포인트, 그래도 1600이 아직은 깨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런 낙폭이 야금야금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장중에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1600도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가장 큰 헤드라인은 1600 붕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있습니까? 만도가 오늘 처음 증시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만도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도는 공모가 83,000원보다 높은 97,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소폭 하락한 9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 전반의 부진이 만도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도의 이익 안정성이 우수하다며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LIG 투자증권도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수주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다며 목표 주가 12만 7천 원을 내놓았으며 K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투자증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NHN은 일본 시장 진출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네이버 재팬의 4월 순 방문자 수가 3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28% 증가해 일본 내 사이트 순위 34위를 기록했다며 향후 네이버 재팬의 온라인 광고 판매를 통한 실적 발생 시점이 임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 새내기주 동아체육용품이 자회사의 대규모 공급 계약에 힘입어 14%대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동아체육용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복건성 치우즈 체육용품 유한공사가 842억 5천만 원 규모의 신발 및 의류 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회사 최근 매출액의 70.4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만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얼굴을 알린 동아체육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고요. 중간에 NHN도 특징주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만도는 95,000원까지도 밀려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97,500원, 98,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1,600 한 5포인트 정도, 1,600선도 위협을 받고, 네, 지금 1,604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서서 이재광 사무께서는 지금 새로운 또 하나의 저점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저점까지 확인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필요하면 손절까지 감행을 해야 될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어떤 리포트로 이 장을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진혁 기자,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죠. 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돼 예상이 어려운 만큼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의 예상퍼가 현재 9.28배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이머징 아시아 지역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 외국인 매수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우수한 재정 건전성도 외국인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매수를 재개할 경우 IT,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특히 가격 부담이 덜한 IT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외국인 매수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럽 재정위기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금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투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소비 회복이 진행되면서 경기 민감재로서 귀금속의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위기 국면 속에 해지 수단으로 금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최근 인도와 러시아가 금을 사들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애강리메텍,
KIC 등 종목과 관련된 ETF 및 펀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장을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는 없겠죠.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만약 다시 사준다면 IT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유리하겠고 지금 장에서는 금에 투자하거나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좀 덜 휘둘릴 수 있는 중소형주가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프로그램 말미쯤에는요.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이 생방송 도중에 전화를 통해서 혹은 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한 10시 좀 지난 시점에 해서 저희가 코너를 통해서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환 다음 카페 시삽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 체크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출연했던 패널이 오늘 이 종목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장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유효한 건지 저희가 다시금 AS를 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C점 박재민 대리가 일단 들고 나온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별 테마주를 뉴스를 통해서 추출을 해내는 그런 코너인데요. 첫 번째 뉴스로 이 한국의 3D 오늘 이제 지상파 3살 시험 방송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또한 미국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마저 나온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테마가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면 그때는 테마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은 역발상적인 그런 접근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도 코스닥 쪽에서 3D 테마는 그런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KDC였고요. 두 번째는 TLI였습니다. KDC는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통합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 들어서 5일 정도 조정 없이 그중에 하루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한 5일선 이평선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접근을 주문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이제 장이 반등할 때 좀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유념해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4,8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4,800원대 정도에 움직여주는 것 같네요. 네, 역시 목표가는 7,000원까지 보셨고 손절은 4,000원 정도에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삼성에서 3D 관련 투자도 한다고 하죠. 남아공 월드컵 특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매입가는 4,800원 얘기하셨는데 KDC 일단은 가격은 와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절도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지금 장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요. 손절가는 4,000원 얘기하셨습니다. KD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TLI 종목도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도 호재고요. 나름대로 3D TV 관련해서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선 그 KDC하고는 약간 차트 모양이 다른데요. 매입 가격은 22,000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22,000원에 한번 사볼 수 있는 종목인지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22,100원. 네, 지금 정도의 매입을 해보면 일단 매입 타이밍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28,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인 지난번 바닥에 할 수 있는 2만 원대, 2450원 얘기하셨습니다. 전고점인 28,000원 정도보다는 약간 높게 목표가를 잡아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센 전략이란 코너에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가 말씀했던 그런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IT 쪽에 어제 큰 폭의 일단 조정이 있었지만 이 조정이 오늘까지도 이어질는지 그건 이제 장을 오늘 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건설주 낙폭 과대에서 조금 반등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와 줬었던 현대건설 얘기 하나 하고요. IT 쪽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역시나 계속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이호텔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을 좀 볼까 하는데요. 현대건설은 건설주 낙폭이 좀 컸지만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뭐 크게 흔들리는 어제장에서도 소폭 좀 견조한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것에서 한 번쯤 매수 관점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단기 낙폭 과대 때문에 좀 접근을 한다면은 47,000원대 중반, 47,6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47,600원 정도에서 매수해보자 얘기를 하셨는데요. 47,350원, 뭐 이 정도 매수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4,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이럴 때일수록 손절가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당부를 해주셨거든요. 한 5% 정도 아래쪽인 45,2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뭐 IT 부품 쪽 유망하다라는 건 다 아실 테고 이오테크닉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가의 그 차트만 보고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 주도주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면 조정 받았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오늘 아침에 출연하셔서 이제 조정을 예상하시면서 27,500원 정도 장중에 한 21선 정도에 오면 사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7,000원까지 오늘 조정이 왔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28,300원. 글쎄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가격까지는 안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목표 가격은 뭐 거의 전 고점 수준인 31,500원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 가격은 한 26,000원대 중반, 26,4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의견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27,500원 얘기하셨는데 28,300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0일 이평선까지 쭉 내려왔다가 일단 오늘 아침에 또 터치는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이오테크닉스 사도 괜찮은 건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주도주를 잡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비슷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여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 전화 연결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오늘장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도주가 급락하는 양상이 어제 오늘 뭐 같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잡아도 될까 해서요. 네,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이제 오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침 시작하면서 한 27,500원 선까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왔지만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그렇게 원하는 수준의 큰 폭 조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현재 가격 한 500원 정도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섣부르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RT주 조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뭐 앞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이미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존 주도주들이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해서 많이 빠졌을 때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은 지금 뭐 500원 정도 오늘 그 정도 빠진 상황에서 지금 급하게 뭐 쫓아가서 잡으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오늘 쫓아가서 이 뭐 IT 작은 종목들 따라 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의견,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 6분 막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600 깨졌나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00은 안내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장 마감쯤 돼서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쯤 지수 한번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투자해우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번호 고지를 아까 앞서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게시판에 투자해우소라는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이런 내용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또한 전화와 똑같은 강도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화가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예, 웰크론요.
웰크론요? 이거 뭐 황사 관련 뭐 이런 종목 아닙니까? 테마죠?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6,130원. 6,130원이요? 예. 죄송하지만 언제 사셨죠? 작년 11월 달쯤. 11월. 아, 그렇군요. 중간에, 네. 그럼 일단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교 한 40% 정도. 한 80%요? 많으신데. 40%. 예, 40%요? 아, 그렇구나. 뭐 40%도 적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혹시 뭐 약간 좀 비중을 줄였다던가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없어요. 비중을 더 늘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비중 늘려서 40%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은 매수가는 6,130원이라는 게 비중을 늘린 다음에 이게 좀 단가가 낮춰진 건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의 최고점에서 사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러시군요. 6,500원대까지 작년 11월에 그 겨울에 네.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의 고점에서 잡으셔서 지금 3,170원이니까요. 거의 한 네. 반토막?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뭐가 정확히 궁금하신지요?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한 반토막 난 거잖아요, 이게. 네. 제가 지난번인가 언제 거의 한 5,000원대까지 또 오른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아이슬란드 이럴 때도 좀 수혜를 예. 봤을 테고, 예. 매도를 할까 하다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갈까 해가지고. 예, 더 갈까 해서 그때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예, 그때 전화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그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량을 정리했으면 좋았을 네. 텐데. 뭐 나중에 얘기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금 이런 후회를 좀 덜하기 위해서 오늘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웰크론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난 상황인데요.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8.3%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18억 5,500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에 조금 반등을 했고요. 네. 그 주가는 지금 현재 흐름은 거의 뭐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네. 지금 자를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거의 뭐 쌍바닥, 대쌍바닥 구간이고 현상에서는 극히 뭐 조금 뭐 지금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수가가 6,130원 같으면 좀 높은 시점인데요. 네. 좀 대기하시면서 지금 반등을 좀 노려야 되는데요. 저 반등이 나오려면은 조금 동종목에 대한 흐름이 강한 매수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 어려운 치고는 동종목이 지금 많이 지금 덜 빠지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자를 자리가 아니고 일단 5,000원 선을 한번 목표가를 보시면서 네.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목표가를 5,000원 선을 보시면서 5,000원 돌파하면은 일단 보유하시고 5,000원에서 밀리면은 네.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4,5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어떤 여기서 좀 돌파를 하기 힘든 다음에 여기서도 좀 빠져나오는 전략. 쉽게 말하면은 비중이 한 50%, 55% 정도 되는데요. 40%. 40%요. 40% 같으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시면서 좀 중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뭐 5,000원 정도까지의 어떤 그 목표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4,500원도 사실은 돌파가 조금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4,500원에서 한 뭐 두 번 정도 가까이 막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500원, 5,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정리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때 놓친 그 가격을 다시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3,000원대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일단 4,500원 정도 근처까지 와주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500원에서 5,000원권역 안에 들어오면은 비중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 40%는 많거든요.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웰크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이 이제 10시 막 11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1610까지 다시 또 소폭 올라오는 것 같네요. 1600 일단 붕괴에서는 조금 10선까지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코스닥에 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갔다 하길래 손오공을
5,30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물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거 궁금해가지고 지금 전화했어요. 5,300원에 언제쯤 사셨나요? 지금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비중은요? 한 20% 됩니다. 아, 20%. 그래요. 손오공 이거 게임주 테마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사신 근데 이후로 딴 건 잘 오르는데 이건 그대로 있고 그 회사가 뭐 흑자인지 적자인지 올해 흑자를 냈다 이라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오늘 또 내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어느 선까지 선에서 팔아줘야 되는 건지 또 그래. 그렇지 않으면 또 물을 타가지고 좀 더 살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4,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가 봤었던 것 같고요. 지금 5,3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차트를 쭉 보니까 사신 이후에 한 번도 계속 재미를 내려왔어요. 못 봤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필요하다면 물타기도 하실 생각이 있는 건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신 이후로.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그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데 거래가 안 되니까 쑥 올라가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일단 손오공은 원래 1분기 영업이익이 5,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2,700만 원 비해서는 흑자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우려하실 거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종목은 지금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이고 지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 반등을 하려면은 좀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매수세가 붙었다가 단타들이 붙은 바람에 좀 반등했다가 좀 빠졌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5,100원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종종 왕왕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손오공이 개인들이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지금은 물타기 자리는 아니고요. 물타기 자리는 건 시장 상황이 좋고 또 어떤 그 개인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 자체가 그리 안 좋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를 할 시점이 아니고 5,300원 얘기하시는데 5,300까지는 충분히 오겠습니다. 그런데 5,300원을 지나려면은 일단은 5,300원대가 조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구간을 통과하면은 한 6,000원에서 6,500원까지 보시는데요. 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요 기간은 한 6월달 정도 넘어서야 그러니까 5월달 넘어서서 6월달 돼야 동종목이 또 반등이 가능하고요. 게임주들의 흐름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봄 날씨 같으면은 사람들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좀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좀 많이 덥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는 대체로 보면은 좀 사람들이 좀 시원한 거, 쉽게 말하면 에어컨미스터 많이 가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또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름 시점에서는 또 반등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C방이 시원하죠. 네. 예, 그래요. 일단 지금 물타기 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 상황이 좋고 그럴 때는 물타기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저가라고 해서 물량을 더 투입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일단 기다리면은 지금 한 4,700원 정도인데 5,300원 정도의 매입가까지는 오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6월 정도까지 한 달 정도 후가 되면은 6,000원, 6,5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손오공 사신 다음에 한 번도 재미를 못 봤지만 나중에 혹시 재미 보고 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다른 종목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전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요. 네. 네, 반갑게 이렇게 또 전화를 마무리 지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코스피도 조금 더 올라왔을까요? 1614까지 올라오네요. 10시 막 지나면서 코스피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600 붕괴하고는 조금 점점점 거리가 멀게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 오늘 좀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한솔재질을요. 네. 16,500원에 네. 20%인데요. 16,500원에 20%요? 네. 네. 요즘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추천도 예. 많이 하고 음. 좀 올라오다가 네. 장이 안 좋아가지고 불안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 이거 제지 쪽 제가 알기로는 뭐 실적도 괜찮고 제지가 되게 유망하다 해서 거의 5월 한 달, 뭐 4월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매입가가 조금 높은 게 조금 오히려 부담인데 이걸 언제쯤 이 종목을 사셨나요? 2007년도에 샀는데요. 네.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못했죠. 너무 빠져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한 이 정도에서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매입가까지 오면은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저도 저 같아도 조금은 살 실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래 한번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죠. 16,000원대 중반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1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꺾이면은 지금 못 팔면 또 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여쭤보죠. 한솔제지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네, 지금 한솔제지는 최근에 흐름에서 급등이 났죠. 급등이 났고 1분기 영업이익에서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되셨는데 지금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2007년부터 기다리셨네요. 2007년도 참 오래됐습니다. 너무 고통의 시간을 기다렸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한솔제지를 보면은 최근의 흐름에서는 급등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씩 또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이고 오늘은 지금 13,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동종목의 흐름을 보면요. 한 6,000원대 같으면 실제 좀 어렵습니다. 16,000원까지는. 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16,000원대, 15,800원대에서는 조금씩 또 밀릴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고 15,800원대에서는 올라온다면은 좀 동종목이 조금 흐름에서 좀 밀리면은 그때 조금 이익실은 아니지만은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래 기다리시면은 한 18,000에서 19,500원까지 장기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지 말고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할 자리가 아니고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익 실현 수익이 나셨으면은 조금 이익 실현 하시지만은 네. 어차피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근데 장이 안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죠. 지금 동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흐름을 봤어도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차익 실현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조정 조금 더 받으면은 밀린다면은 12,300까지 밀렸다가 조금 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6,500원 정도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기다려서요. 15,800원 정도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왕 더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리신다면 18,000원, 19,000원까지도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일단 지금은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좋으니까 장이 좀 안 좋더라도 음봉이 2개 뜬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셔서요. 15,800원까지 한번 기다리시고 그때쯤에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은 매입가하고도 크게 많이 안 벌어지고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솔제지 급등하고 있는데 약간 음봉이 떴다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끝으로 한솔제지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1분. 네, 오늘도 역시 이 정도에서 오늘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니 코스피가 1615포인트까지나 올라와 있습니다. 1600 몇 포인트가 아까 저점이었던가요? 아무튼 1600을 위협할 수 있을 법한 1605포인트도 깨졌던 기억이 나는데 10시 막 지나면서 프로그램 쪽이 조금 도와주면서 코스피가 161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좀 사주는 것 같네요. 네, 외국인과 더불어서 또 개인들이 다시금 코스닥에 관심을 보이면서 코스닥의 낙폭도 조금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500선이 깨졌고 코스피는 1600을 위협받는 순간도 9시대에서는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IT, 자동차 모두도 주도주가 굴욕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IT 자동차주들 오늘 만도가 상당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도주가 급락함에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 1600에 대한 이탈 목소리도 전문가로부터 많이들 흘러나오는 시점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